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한테 부여된 시간이 한 20분 정도, 15에서 20분 정도라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앉아가지고 이거를 어디서 어디까지를 몇 분 만에 끝내야 되는가 이거 시간만 계속 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네, 통과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목차를 정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성남 부동산 시장 현황, 그 다음에 성남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동남권 교통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메인이에요. 성남역 도시공간 재구성. 마지막에 우리 성남 분당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 시장 현황에 대해서 살짝 보는데 서울 지도가 나옵니다. 어차피 서울 수도권 시작할 때 서울 지도부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서울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확인하신 분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강은 한가운데를 W자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서울은 저 W자, 웰스, 부의 가치를 한강변에서 누리는 시대가 온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그래서 서울은 결론적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무궁화 꽃이 핀다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 얘기하니까. 자, 수도권으로 왔습니다. 수도권은 서울이 안에 쏙 들어왔어요. 자, 수도권은 이제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연천군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연천군한테는 죄송한데 관계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수도권의 발전축은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에 이제 경인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산, 서북과 동남, 우리 분당이라는 이 동남축이 이제 그 다음 주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이런 축이 하나 형성이 됩니다. 이 서북과 동남의 반대 대각선축, 요축, 남양주와 여기 광명시흥 안산이라는 서남축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 철도와 함께 완성이 됩니다. 이 철도 노선은 파란색은 GTX입니다. 너무나 잘 아실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GTX A 노선. 완벽하게 연결되는 것은 28년입니다. 삼성역을 통과하고 하차가 가능한 게 28년. 연결은 26년입니다. 내년입니다. 자, B노선, C노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선이 우리 판교를 중심으로, 자, 판교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같은 판교이면서 이 서쪽에 있는 서판교가 철도 소외 지역이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서판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월판선입니다. 월판선. 서판교 지나서 인덕원, 여기가 광명역입니다. 광명역을 지나서 월곶, 수인분당선을 다시 여기서 합류해서 인천의 송도까지.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판교에서는 약간 흐릿하지만 경강선이 연결되는, 뭐 뒤에 다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서남 쪽에서는 여의도에서 내려가는 신안산선이 이렇게 광명에서 갈라지면서 분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이 하나의 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판교가 그러니까 중심축이 되면서, 자, 철도의 중심은 이제 십자가야 됩니다. 동서남북을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기존에는 이제 신분당선이 됐던 분당선이 됐던 우리 이 성남 GTX가 A가 됐던 결국 이제 남북축이에요. 남북축인 상태에서 동서축이 확실하게 이제는 연결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중심축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동남의 중심축이. 그래서 십자가역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GTX만 따로 뽑아놨습니다. 여기 성남역이죠. 뚜렷하게 보시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동남의, 자, 서울이잖아요. 예, 동남의 메인 관문이 성남이라는 그런 역이 형성이 됩니다. 자, GTX가 개통되는 방금 얘기했던 A노선 삼성역 28년, BC는 아직은 약간 물음표가 붙긴 합니다. 완공이. 제가 30년이라고 해놨는데 현실에서는 32년쯤 되지 않겠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결과는, 자, 수도권의 서울에 트라이앵글이 있습니다. 서울역, 청량역, 삼성역. 이런 트라이앵글에 20-30분대에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 측면에서는 분산 효과가 있겠다. 다만 이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다. 서울의 상권이나 문화, 뭐 예를 들면 문화, 뭐 이러면 공연이라든가 이런 관람을 통해서는 서울로 또 집중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마지막에는 실질적인 메가시티 완성입니다. 수도권이 거의 단일 체계로
완성되는 그런 메가시티 완성이 이 GTX가 완공되는 날 수도권은 단일한 메가시티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노선도고요. 자, 이제 우리 성남시로 들어왔습니다. 성남시는 도시 형태가 이 원도심, 수정중원이라는 원도심이 있고 이 분당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 형태가 이쪽 이제 금토동 일대 이 자락과 광주라는 배후에 가운데 낀 분지 형태의 이런 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이제 선형도시 개념이에요. 이 도시 형태가. 그러다 보니까 유기적인 연결에 약간의 한계는 있을 수 있는 도시 형태이긴 해요. 근데 이거를 연결하는 게 이제 완벽하게 철도가 구현이 되면서 이런 남북 간 소통이 철도를 중심으로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데 인구 현황을 간단하게 꼽아놨는데요. 아쉽게도 살짝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우리 분당의 선도지구를 비롯한 재건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중력이 생길 것으로 인구 100만으로 가는 중심축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주택시장을 간단하게 요약하게 되면 우리 성남 같은 성남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살짝 있어요. 그건 뭐 이제 당연하죠. 이 분당에 대한 개발 기대감으로 분당은 이제 5개월간 2.2%라는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올라갈 우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희망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 있습니다. 2.2%. 그 다음에 이제 분당의 또 전세는 그 절반 정도인 0.95. 안타깝게도 이제 이 중원구는 아직 좀 마이너스. 이제 자 이렇게 돼서 지역 내에서도 약간 개발의 정도나 기대감에 따라서 양극화는 있다. 이렇게 우리 성남을 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장을 마쳤는데 5분 더. 5분이 아니라 이거.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어떤 교통 중심축이 형성되느냐. 연결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저는 판교 성남, 이 자리의 축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동남의 핵심 중심축이라고 늘상 얘기해 왔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10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 철도와 부동산 시장을 2016년도 조선일보 부동산 트렌드쇼를 통해서 철도를 부동산과 접목을 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가입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꼽아온 거예요. 이 판교, 성남, 임해로 연결되는 이 축이 동남의 핵심이고요. 자, 그래서 판교, 동남의 판교, 이 본인 판교가 있으면, 이 본래 판교가 있으면, 자, 동북의 판교는 별내역을 꼽았고요. 서북의 판교는 대곡역을 꼽았어요. 서남의 판교는 광명역을 꼽았습니다. 광명역.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분홍색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판교가 있고 별내가 있고 고향 대곡역이 있고 광명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축이 한눈에 딱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쪽 인천 쪽에 김포공항 부천 종합운동장을 포인트를 찍어놨긴 했습니다. 여긴 물론 이제 여긴 인덕원이고요. 인덕원. 이렇게 해서 축을 보시게 되면 이 역할이 어느 정도일지는 이미 가늠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철도 사업 축인데 뭐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추진 중인 그런 노선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뒤에 다 저 또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든 역은 이제 이쪽으로 모이는 거죠. 판교, 성남, 임해로 집중되는 이런 상대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경강선과 월판선이 다시 한번 모이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 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파워풀한 게 철도가 이 십자가가 되게 되면 동서남북 어디를 접근하기도 수월한 그런 형태가 되고 여기가 중심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는 날 대략 28년 물론 이제 모란에서 오는 8호선 연장은 그때까지 안 되겠지만 자 28년 축으로 해서 거의 집중력은 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축들을 말로 써놓은 겁니다. 신분당선 GTX-A 우리 성남역 경강선이 이제 여주가는 이런 것들이 또 원주까지 확장이 되고 자 신설 노선 방금 얘기했던 신설 노선은 판교 월곶 판교 월판선 자 이제
서판교. 저는 이제 서판교의 가치를 그동안 약간 우리 동판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열의에 있었잖아요. 이번을 통해서 서판교의 가치도 다시 이제 빛날 거로 봅니다. 제가 2006년부터 이 판교, 여기 성남에 와가지고, 판교 청약 전략, 아파트 청약 전략을 제가 한 50번 정도 강의를 했어요. 2006년, 7, 8년, 9년까지. 그래서 이 지도는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있습니다. 우리 판교부터. 그래서 서판교가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좀 그랬는데 기대치가 있겠다. 연결성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여주와 서원주 구간이 개통이 되면 강릉가는 KTX 이것도 그림으로 보면 확연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호선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소 계획에 비해서 다소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안타깝다. 모란에서 판교 더 나가서 이제 광주 오포까지 이 축이 오포는 그렇더라도 일단 판교까지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 만약에 모란에서 판교까지 연결되면 아까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나 이런 데서 하락세에 있었던 우리 수정중원구가 그냥 간단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후도시로 격상되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여기 비싼 판교 분당에 거주하기보다 상대적으로 값싸고 괜찮아지는 수정중원구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자, 수서광주선은 단순히 수서에서 광주까지 연결하는 요 가치가 아니라 저거는 광주를 뛰어넘어서 문경, 김천까지 가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의 출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저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는 우리 판교에서부터 중부 내륙 고속철도는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충주 문경까지 갔고 김천까지 연결하면 김천에서는 통영 고제까지 연결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일 안타까운 게 나오네요. 위례신사선. 위례신사선. 제가 언론 방송에 인터뷰할 때도 너무한다.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노선 중에 하나가 위례신사선이에요. 제발 빨리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례삼동. 이런 식의 추진들이 쭉 나타나면서 우리 성남역 요 가치를 중심축으로 더 만들어줄 거다. 방금 얘기했던 전국 KTX, SRT의 그런 노선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중심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이제 수서, 광주, 판교 이렇게 연결돼서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문경까지가 있고 문경에서 김천까지 연결하면 김천에서 남부 내륙을 통해서 통영 거제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한반도를 중간을 관통하는 철도의 출발지가 여긴 거예요. 예. 자, 앞으로 2030년에는 남해안 다도해 시대가 돌아옵니다. 남해안 다도해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이 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남해안에서도 요렇게 자, 목포 가는 호남선, 여수 가는 전라선, 남부 내륙 고속철도 기존의 경부선, 자, 중앙선이 모이고 동해선이 모여서 부산에서부터 쭉 창원, 진주, 순천, 목포, 광주까지 연결되는 이런 십자가 연결 체계가 구축이 되면서 남해안 다도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여름 휴가지에서 주말 관광지로 바뀌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축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판교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 판교 월고선 연결되면 기존의 수인분당선 따라서 송도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경강선은 여주에서 서원주까지 27년. 그러면 어떤 노선이 완성되느냐? 요게 완성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 판교에서 월판선 인천 송도까지, 여기서의 송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시 송도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데요, 사실은. 예. 어찌됐건 자, 인천발 판교 경우 강릉행 KTX가 완성된다. 1시간 40, 50분 만에 가는 세상이 열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판교에서는 구태 따진다면 1시간 20분 정도에 강릉에 도착하는 이런 게임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세상이 우리 판교에 다가오고 성남에 다가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결국은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건 이제 간단한 아까 그런 노선도를 수소에서 삼동 가는 거.
삼동 가는 거. 아까 이제 중부 내륙 지금 이제 판교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 중부 내륙 고속철도 요 김천에서 남부 내륙 고속철도로 연결돼서 요 통영 거제까지 관통하는 이런 노선이 구축이 된다. 언제쯤? 2030년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8호선이 북쪽으로는 연결이 됐어요. 별내까지 가 있는데 별가람까지는 이제 갈 거고요. 자, 제가 중요시하는 이제 우리 모란에서 결국은 이제 판교까지. 이게 말은 나온 지 계획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실화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거는 빠른 속도에 안에 완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역시 안타까움의 대상인 위례신사선. 야, 이거 제가 이거를 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도록 주장을 빨리 개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이게 그렇게 녹록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빨리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 위례 신사선이 착공도 안 했는데 위례 3동선 발표가 된 거죠. 사실은 21년도 4월 달에. 그래서 이제 위례 사람들은 이게 3칸짜리예요. 3칸짜리 도시철도인데 일단 앉아갈 생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미리 타고 오니까. 자, 이거 우리 경기 남부 광역철도. 아직은 뭐 확정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직선화된 그런 철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 고속도로는 통과하겠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인데 남한선까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죠. 자, 제2외곽순환도로 요 구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있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 또 인근으로 오게 되면, 자, 경부고속도로가 지화가 된다는 뜻은 동서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동판교와 서판교가 극복되는 타이밍이 결국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봐도 서판교가 상당히 좀 왜소해 보이네요. 자, 서판교와 동판교가 만나는 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되는 날, 결국 이제 합체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메인이 됩니다. 메인. 자, 여기 다시 들어와서 보게 되면 판교역, 성남역, 임해역이라는 요 3개 센터가 있고, 여기는 다 이제 남북축이 있어요. 자, 동서축이 있고 남북축이 다 신분당선이 있고, 당연히 이제 여기 GTX가 SRT가 같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임해도 수인분당 같이. 자, 요거의 거리는 판교에서 성남역까지 거리는 제가 재보니까 800m 정도 나오고, 성남에서 임해까지는 한 700m 정도 나와요. 그 뭐 다 합쳐봤자 1.5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빨리 걸어가면 10분. 더 빨리 걷나요? 자, 그래서 성남역이 중심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여기서 환승을 통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지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면 셔틀버스가 수시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뭐 괜찮을 수도 있긴 해요. 물론 환승을 통해서 지하에서 갈아타서 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은 여기가 하나 일체화돼야 된다는 거고, 그 중심이 성남역이라는 얘기가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공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존에 이쪽 판교 쪽에는 개발이 됐기 때문에 결국 우리 동쪽에서 이쪽 임해동 아름마을 라인에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런 그 노후계획 도시를 다시 재편하면서 이 성남역 주변의 가치를 이쪽 일대 아파트를 결국은 이제 고밀 개발을 하면서, 특화된 고밀 개발을 하면서 이 공간 확보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런 가치를 확보하면서 여기에 하나의 이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어 보이고, 용적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죠? 기부 체납을 통한 이 공간 확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자,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결국 이제 우리 또 엄청난 자원이 탄천 아닙니까? 탄천? 그래서 성남역과 탄천의 연결성을 통한 이쪽의 탄천변에 이런 뭐 수상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탄천 지하를 뭐 여러 가지 활용 공간으로 활용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주차가 됐던 여러 가지 공간으로 이 탄천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근데 공간이라는 거는 뭐 지상도 있지만 지하도 있잖아요. 그런 유기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지하도 같이 개발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축의 중심이 성남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GTX-A가 28년도에 전면 개통을 하게 되고, 그래서 판교와 연계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수도권 동남에 관문이 되는 것이 이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중부 내륙고속철도라는 하나의 그 한반도의 중앙을 관통하는 철도의 출발지, KTX의 출발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동서를 아우르는 월판선과 경강선, 더 나아가서 강릉행까지 아우르는 그런 하나의 핵심 축이 되고요. 자, 강릉 갈 사람도 많을 겁니다. 강릉 갈 사람, 우리 뭐 바로 분당 밑에 용이 있는 사람도 강릉에 KTX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성남을 와서 타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 GTX, KTX를 통해서 이 중심축이 형성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성남역은 동쪽에 뭐 광주, 이천, 여주와 직결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서쪽으로는 다시 한번 광주하지만 의왕청계, 인덕원, 광명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중심축. 자, 성남과 판교가 우리 분당을 연결하는 중심축을 떠나서 이 확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의왕시나 인덕원, 안양, 광명시까지 판교로 끌어들이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배후 지역의 중심축으로. 뭐 동쪽은 뭐 당연하고요. 광주, 이천, 여주는 당연하고. 그래서 상당한 흡인력이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이 특화되는 것이 성남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합환승센터는 이런 결과물이 복합환승센터예요. 이런 결과물이 복합환승센터. 이고 더 나가서 아까 탄천 지하나 이런 공간을 개발할 수 있으면 꼭 철도뿐만 아니라 관련 버스나 이런 것까지도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할 여지가 된다면 그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잠실의 환승센터 버스 이런 거 연계되듯이 철도, 버스 이런 것까지도 환승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또 우리 여기는 또 철도가 안 가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이런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 제가 그래서 판교와 성남과 임해를 연락보절 셔틀버스가 다니면서 연결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지하를 통해서 환승을 하면 또 시간이 한 뭐 5분 이상 이게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셔틀버스를 통해서 인근의 철도 소외 지역에서 이 역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뭐 의미 있게 한번 복합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지선 버스를 통한 그런 것도 구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이거는 이제 방법론적인 거예요. 아까 뭐 아름마을 그 일대를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노후계획 도시가 이제 변모를 할 때 그때 이제 방법론으로 하나를 구축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탄천과 연계한 그런 것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남에는 이게 축이 길어요. 분당 축이 길기 때문에 하나의 점에서 포인트가 찍히면 뭔가 약간 뭐 남쪽은 아쉬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쪽은 이제 공간이 이미 좀 확보되어 있잖아요. 오리역 일대에 뭐 하나라마트 부지라든가 이런 일대, 더군다나 이제 SRT 신설역도 추진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듀얼 포스트 개념으로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이런 분당 포스트를 통한 개발도 분당 전체, 성남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분당 전체 성남의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미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이미 강의 때 말씀드린 게 상당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노후계획 도시 개발 통해서 자 이제 수정중원이 정비사업 통해서 합류를 하게 되면 분당은 노후계획 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 판교를 아울러서 4개의 권역, 그럼 또 누가 서운해하겠구나. 위례신 도시가 서운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는 뭐 알아서 가면 되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완전 다 새 아파트 위주의 그런 도시로 변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치가 극대화되면 결국 이제 준강남의 가치가 더 부각될 여지가 크다.
지금 준강남 이러면 이제 과천을 떠올리게 되는데 과천보다는 그래도 급이 다르잖아요. 과천은 경량급이면 우리 중량급이니까 차원이 다르죠. 다시 한번 요 선형 구조인 도시 형태를 집중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연결성 확보가 중요하겠다. 자족 기반은 뭐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좀 변모되면 100만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인구가 우리 성남이 네 번째에서 5번째로 내려가 있긴 한데 화성 때문에 다시 한번 뒤집기를 하는 때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산업 역량 확보 같이 가는 분당이 좀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노후계획도시를 통해 개발을 통해서 변신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판교 성남 이내가 철도 연계성 강화를 통해서 전략적인 그런 중심지 축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게끔 도와주신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워낙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도 오면서 느꼈는데 우리 과거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 본부장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분당의 봉사자로서 아주 철두철미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흐뭇했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